1인 가구 800만 시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 고독이 두렵지 않은 삶. 동양 철학 마음 공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까? 텅 빈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기분.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고독이라는 이름의 빈자리를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깊이 있는 시선으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이토록 무거워졌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잠깐의 혼자만의 시간이 그토록 소중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오히려 견디기 힘든 무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옆자리가 비어 있을 때, 저녁 식탁에 혼자 앉을 때,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고독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와 마주합니다. 이 고독은 단순히 누군가가 곁에 없다는 물리적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언가입니다. 마치 긴 세월 동안 쌓아온 관계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익숙했던 일상의 소리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우리는 어느새 낯선 정적 속에 홀로 서 있게 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만남이 뜸해지고 때로는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은 조금씩 비어갑니다. 이 빈자리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돌보고 일터에서 동료들과 부대끼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시간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존재구나. 그런데 이제 그 확인의 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이 고독한 시간 속에서 더욱 크게 울립니다. 밤이 되면 이 감정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그저 소음일 뿐, 진짜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지만 대화는 짧고 형식적입니다. 잘 지내요? 네, 잘 지내요. 그 뒤에 이어지는 긴 침묵. 우리는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걸까요? 고독은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독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 하고, 사람들을 만나려 하고, 약속을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 속에 있어도 고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피하려는 것이 실은 고독 그 자체가 아니라 고독 속에서 마주해야 하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올해 73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묵묵히 일하는 사람으로,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자녀 셋을 키우며 힘든 시절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보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대학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손주들이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며 그분은 행복했습니다. 내 역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그분은 처음으로 진짜 고독을 만났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먹을 때도 혼자이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 현실이 하루하루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1년은 그냥 버텼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왔고 친구들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자기 가정이 있고 친구들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그분도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고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년째가 되었을 때 그분은 점점 집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나가봐야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사람들은 있지만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무언가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때 그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자녀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일까?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일까? 그 순간 그분은 자신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너무 외로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평생을 강하게 살아왔는데 왜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이후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날부터 그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독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시간에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았습니다. 들숨과 날숨.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천천히 관찰했습니다. 봄에 새싹이 나고 여름에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겨울에 모두 떨어지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분은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별로 없었다는 것. 이제 혼자가 된 이 시간이 어쩌면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일기장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며 짧게 몇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산책을 했다. 바람이 시원했다. 점심에 혼자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다. 맛있었다. 저녁에 손주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를 들으니 따뜻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적다 보니 자신의 하루가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그분은 고독 속에서 조용한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 혼자 책을 읽는 시간,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밤에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나는 외롭구나. 그래, 외로울 수 있지. 그것도 내 마음의 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그 감정이 조금씩 흐려집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셨나요? 고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동양 철학은 오래전부터 고독에 대해 깊이 사유해 왔습니다. 서양에서는 고독을 종종 외로움, 고립, 고통과 같은 부정적 개념으로 여기지만 동양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고독은 오히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육아에서는 이것을 군자의 수양 과정으로, 도가에서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로, 불가에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관문으로 이해했습니다. 먼저 육아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육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진실한 마음, 즉 성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역할을 연기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역할에서 벗어나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육아는 고독을 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고 관계의 재정비로 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는지, 혹시 내가 진실하지 못했던 순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반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더 성숙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는 중용을 강조합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균형.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혼자 있으면 사회와 단절되고 너무 많이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함께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불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제까지 부족했던 혼자만의 시간을 보충하는 기회로 볼 것인가. 육아는 후자를 택합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내면이 정돈되면 비록 혼자 있어도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다음으로 도가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서 있되 흔들리지 않는다. 도가에서 고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도가는 모든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산은 혼자 서 있습니다. 나무도 각자 제자리에서 자랍니다. 달도 밤하늘에 홀로 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외로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본래의 모습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도가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독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맡기는 것. 이것이 도가의 핵심입니다.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억지로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무르십시오. 물처럼 흐르듯이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그러면 고독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깨어나니 내가 나비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도 고독이라는 것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름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갑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켜보십시오. 도가는 또한 비움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 기대,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혼자 있을 때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나는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이래야 한다는 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비워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도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의 관점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관계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우리 자신도 변합니다.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구름 같은 것입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관찰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저 지켜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지금 외롭다. 이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가슴인가? 목인가? 배인가?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과 내가 분리됩니다. 외로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로움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또한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내 곁에 있어야 한다. 내 자녀는 나를 자주 찾아와야 한다. 친구들은 나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영원히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친구를 소중히 여기되 친구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집착을 놓으면 혼자 있는 시간도 편안해집니다. 불교의 또 다른 가르침은 자비입니다. 남에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고독을 느낄 때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왜 혼자 있는 것도 견디지 못하는가? 이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외롭구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렇게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이 세 가지 동양 철학의 관점을 종합해 보면 고독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육아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를 재정비하는 시간이고, 도가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시간이며, 불가의 관점에서 보면 무상을 깨닫고 집착을 놓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철학적 이해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마음 훈련은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꾸준히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훈련은 호흡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소파든 의자든 바닥이든 상관없습니다.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것만 느끼십시오. 처음에는 2분만 해보십시오. 숨이 콧구멍을 통과하는 느낌, 가슴이 오르내리는 느낌, 배가 부풀었다 들어가는 느낌. 이것들을 그저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잡념이 올라옵니다. 당연합니다. 저녁에 뭘 먹지? 아들은 왜 전화를 안 하지? 내일 날씨는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럴 때 그 생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생각이 나는구나 하고 인정한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2분도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은 고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주의가 온전히 지금 이 순간, 이 호흡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현재의 외로움도 잠시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감정에 이름 붙이기입니다. 고독을 느낄 때 그것을 그저 고독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확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외로움인가요? 쓸쓸함인가요? 허전함인가요? 두려움인가요? 불안인가요? 이것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은 누군가가 그리운 감정입니다. 쓸쓸함은 주변이 조용하고 적막한 느낌입니다. 허전함은 무언가 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두려움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불안은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 보십시오.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것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불편함보다 명확히 인식된 감정이 다루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나는 외롭다. 그래, 맞아. 나는 외롭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 감정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세 번째 훈련은 필요 없는 관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관계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관계가 다 당신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오히려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하는 사람,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냉정하게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평생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네 번째 훈련은 사라지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내는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건강, 체력, 기억력, 그리고 사람들.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붙잡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나무는 잎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냥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봄에 새로운 잎이 돋아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가 떠나가면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십시오. 고마웠어. 함께 해줘서. 이제 가도 괜찮아.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수용입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면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비워둘 수도 있습니다. 비어 있다는 것도 괜찮습니다. 비어 있는 것이 고독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다섯 번째 훈련은 외로운 순간에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잘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왜 이렇게 약해? 왜 혼자 있는 것도 못 견뎌? 이런 말들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대신 자신에게 친구에게 하듯 말해 보십시오. 지금 힘들지? 괜찮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오늘 하루도 잘 버텼어. 고생했어. 내가 느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야. 이상한 게 아니야.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을 소리내어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 말들이 진짜로 마음에 스며듭니다. 여섯 번째 훈련은 작은 일상의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무료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이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작은 특별함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것. 이것을 매일의 의식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하늘은 어떤 색일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또는 저녁에 차를 한 잔 우려 마시는 것.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찻잔을 고르고 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고 향을 맡고 천천히 맛보는 것. 이 모든 과정을 의식으로 만드십시오. 이런 작은 의식들이 당신의 하루에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당신이 온전히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고독도 외로움도 잠시 잊혀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이 행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7번째 훈련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이웃이 인사를 해주었다. 이런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매일 3가지씩 찾다 보면 당신의 시선이 변합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잃은 것에서 남은 것으로, 불행에서 작은 행복으로. 이렇게 시선이 바뀌면 같은 하루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내 삶이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매일 작은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기록해두면 정말 외롭고 힘든 날에 다시 꺼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위안이 됩니다. 8번째 훈련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고독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몸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나아집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밖으로 나가 햇빛을 쬐고 바람을 맞고 걷는 것.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십시오. 나무, 꽃, 새, 구름.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혹시 밖으로 나가기 힘들다면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하십시오. 팔을 벌리고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펴고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훈련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 것. 고독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과거의 관계를 그리워하거나 미래의 외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당신은 괜찮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고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독은 질병이 아닙니다. 치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은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마치 밤이 낮의 한 부분이듯이, 침묵이 음악의 한 부분이듯이, 고독도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우리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목표들을 이룬 지금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달릴 곳이 없습니다. 이 멈춤이 고독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멈춤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까지는 밖으로 향해 달렸다면 이제는 안으로 향해 걸을 시간입니다. 천천히, 깊이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질문을 던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저주로 볼 것인가, 축복으로 볼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평생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좋아했구나. 내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구나. 내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발견들이 고독한 시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괜찮고, 하루 종일 책을 읽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물론 이 자유가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무런 의무도 없다는 것이 오히려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 하는 막연함.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조금씩 익숙해지면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또한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 소리, 빗소리, 새소리, 이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 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 거대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나?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더 진실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고 역할을 연기하지 않고 진짜 나로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만남이 진짜 관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의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함께 일하며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경이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방 안에 당신 혼자 있을지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당신을 통해 바람이 지나가고 당신을 통해 생명이 흐르고 당신을 통해 시간이 흘러갑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하지 않더라도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베풀었던 친절, 당신이 나눴던 사랑,
당신이 남긴 흔적들. 그것들이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은 이 순간 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독에 대한 이 성찰을, 이 마음 공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천천히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고독의 의미를, 동양 철학의 지혜를, 그리고 실천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 한 구석에 남겨두십시오. 필요한 순간에 떠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독은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로, 진실로, 평화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그 안내를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도 충분합니다. 더 나아질 필요도, 더 채워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당신은 완전합니다. 고독도, 외로움도, 그 모든 감정들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들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들어주십시오. 고독은 빈자리가 아니라 충만한 고요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나의 약함이 아니라 나의 깊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느끼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이별 뒤에는 새로운 만남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나는 우주와 연결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일도 나는 괜찮을 것입니다. 고독이 두렵지 않은 삶.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